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몇 가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카카오 피코마가 상장을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말에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 예정이었는데 뭐 거의 사실상 연기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8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피코마는 카카오가 지분 73%, 카카오 엔터가 18.2%를 소유한 기업이고요. 일본 만화 시장의 그 플랫폼이죠. 네이버의 라인 만가와 경쟁하고 있고 2분기 MAU가 무려 950만 명입니다. 월간 거래액은 역대 최대인 780억 원을 달성했다.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만화가 디지털 되면서 그 카카오 피코마나 네이버 그 웹툰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만화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최근 7년 새 4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일본 만화 시장 전체 규모가 6조 7천억 원, 거의 7조니까 대단하죠. 그 디지털 만화가 60% 이상입니다. 이래서 성장 여력이 높고 뭐 한국 기업에게 큰 기회죠. 그 카카오 피코마가 상장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웹툰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에서 또 가장 큰 만화 시장이 프랑스죠. 그래서 피코마가 3월 달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 다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피코마 상장 연기가 어떻게 있나, 그 영향력이 있나, 대형 미디어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대현 CI라는 대형 미디어 자회사가 있는데 카카오 엔터가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엔터는 또 카카오 피코마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에서는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IPO가 되거나 매각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변한 건 없지만 주가가 일시적으로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직접적인 관련성이고요. 스토리작이라는 웹툰 전문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 카카오 재팬과 JV 조인트 벤처 형태로 세르파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현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피코마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세르파 스튜디오 작품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지난 7월 말에 첫 작품 일본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세르파 스튜디오에서 첫 작품을 카카오 피코마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재물인 나와 늑대의 왕. 지난번 이제 스터디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DLC 미디어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냐. 2대 두주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3%를 보유하고 있죠. 역시 카카오 엔터가 또 카카오 피코마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피코마가 상장할 때 높은 가격을 받는다면 일시적으로 아마 상장 전부터 주가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각 DNC 미디어에 제가 스터디에서 그 투자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면 중소 웹툰 업체가 추가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자가 58년생이라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매각 시기를 조율 중인 거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일본이든 프랑스든 북미든 웹툰 업계 해외 진출할 때 결국은 자본 사이즈가 큰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업체 중심으로
과점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세계적인 업체죠. 두 개 업체가. 그래서 대단하죠. 뭐 반도체 자동차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인수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급등하기도 했었죠. 4월 달에. 결국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 카카오 피커마가 연말 상장이 연기가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 주가 모멘텀은 카카오 피커마 상장에 의한 주가 모멘텀은 상실된 거 아닌가. 뭐 다른 모멘텀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신세계 그룹이 인천 청라에 2만석 규모 동구장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천시장과 그렇게 협의를 했죠, 이미. 그래서 현재 이미 스타필드 청라라는 쇼핑 문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 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을 건설 중이고 2027년 개장을 목표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 중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또 동구장까지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내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있죠. 커지는데. 근데 신세계 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규모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리스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세계 INC는 그룹사 캐펙스가 투자 증가할 때 뭐 나쁠 게 없거든요. 그룹사 수주 물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INC엔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형적인 리스크를 얘기하지만 저도 뭔가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야구단 인수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액이 22.5% 증가했고 영업이익 70억 이러면은 뭐 거의 15%죠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비판 여론과 달리 팩트만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CEO가. 자, 롯데정보통신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플랫폼 이름은 EVECC라는 이름으로 신세계 INC가 경쟁사인데 먼저 앞질렀죠. 작년에 중앙제어라는 그 2위 업체를 거의 700억에 인수해서 발빠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롯데그룹 백화점 마트를 포함한 주차장에 충전기를 1,500개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정보통신 그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매출은 뭐 작년보다 약간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뭐 67% 어닝 쇼크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는 적극적 M&A 행보를 했고 그래서 먼저 출시를 했죠. 근데 시총이 4,100억입니다. 신세계 INC보다는 훨씬 크죠. 2,6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작은 신세계 INC가 더 낫지 않나 하고 이 기업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근데 좀 더 무서운 회사가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S트래픽이라는 상장 회사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지분 50.1%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이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주가가 올랐죠. 자, 이렇게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것은 시장이 크다는 이유죠. 크다고 볼 수 있죠.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충전소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S트래픽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여기에 그 SK네트워크스가 50.1%, 사모펀드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가 또 29%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뭐 S트래픽 전기차 충전 사업부가 1,100여 개 충전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다. 이 민간 사업자로서는요. 그래서 또 에버온이라는 이 업체도 이미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뭐 SK 렌터카가 자회사인데
시너지 효과도 있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롯데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 SK 네트워크 사업부를 보면 렌터카와 스피드메이트가 있죠. 그 여기야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 지분율이 15% 100억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에버원이라는 업체인데 전기차 완속 충전 사업자인데 3대 전기차 사업자고요. 1만여 개의 공용 충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3년까지 2만 5천 대 이상 늘리고 또 그 자회사인 렌터카 스피드 메이트와 또 시너지 또 렌터카는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 비전으로 보면 지금 신세계 INC, 롯데정보, SK 네트워크 중에 SK가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업력도 좋고 방향이 여기에 확실하죠. 자, 국내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25년은 1.5조, 30년에는 4.3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최근 뭐 5년 사이에 10배가 커졌죠. 근데 여기서 충전기도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급속 충전이 되죠.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충전이 돼야지 뭐 30분, 40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급속 충전기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고요. 뭐 세계 충전 시장 규모는 51조에서 79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주가 반응을 보면은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올랐고 신세계 INC 이렇게 올랐습니다. 신세계 INC가 가장 소극적 행보 참 아쉽죠. 그러나 주가 반응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게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근데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카카오 피코마 상장을 연기했죠. 대형미디어 DNC 미디어의 연말 주가 모멘텀이 좀 하나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가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 M&A를 하고 있다. 두 개 업체나 인수를 했고요. 롯데정보통신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스파러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신세계 INC는 아직도 미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소극적 행보 참 아쉽죠. 현금도 많고 자사주도 많은데 뭘 하는 건지 좀 분발을 부탁합니다. 자,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